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활발한 인터넷 소통 문화로 쉽고 빠르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반면 거짓 정보와 도넘은 인신공격 등 심각한 문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거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모욕을 준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텍스트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사실이 퍼졌다면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쓴 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글들을 썼다고 해서 전부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죄가 인정되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하며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는 대부분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기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표현이나 내용상 유추가 가능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거나 닉네임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연결되어 있어 닉네임을 사용하더라도 서로의 신상을 아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충족돼 형사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방성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느냐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데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비방성이 성립됩니다. 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 비방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연성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성립되지만 스스로만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린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다른데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 범죄의 파급력이 오프라인보다 크기에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인식인데요. 형량만 봐도 알겠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피해자가 입는 피해 정도가 극심하기에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해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 같은지 등을 고려하며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요건의 충족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는 항상 또 조심해야겠죠. 또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명예훼손을 당해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 학교 캠퍼스 라이프 카운슬링 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큐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캠퍼스 라이프 카운슬링 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